전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에너지, 천연자원 부분이고, 이게 바로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업종과 주식인 거죠. 모멘텀은 오래 가지 않는다. 리오프닝주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기,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울 FOMC가 워낙 이제 큰 이슈가 네. 됐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네. 아마 누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을 좀 그렇죠. 꼽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참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 수혜주,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이제 종목이나 분야가 있을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 두 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바로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업종과 주식인 거죠. 네.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어렵죠. 전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에너지, 천연자원 부분이고,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라늄도 그렇고 뭐 니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천연자원의 보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향이 큰 거고, 러시아도 이제 열받으니까 네, 그렇죠. 수출 안 해? 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거의 네. 비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미국의 비료 회사들이 요즘 최근에 주가가 네. 15%, 20%씩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네. 관심 없죠. 전혀 비료가 몰랐어요. 웬 비료? 네. 어? 전혀 모르던.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군요. 네.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고 모자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주가가 잘 갔습니다. 아.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또 경기가 좀 돌아오면서 인플레이션 여파 또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관련된 또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실 때는 대부분 근데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맞아요. 거래하는 ETF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상품을 거래하지 마시고 그 관련된 천연자원이나 농산물 등을 취급하거나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약간 돌아서 투자하는. 그렇죠. 실제로 느낌이요? 네. 이런 제품들을 가공해서 유통해서 판매한 다음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물,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ETF나 선물 상품들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가공, 유통, 정제해서 실제로 판매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전쟁 이슈로 많이 각광받는 업종이 방산, 그렇죠. 방위산업이죠. 로키드 우주, 마틴, 항공, 네. 방위산업. 로키드 마틴 신났습니다. 최근에. 레이시언도 그렇고. 올해 들어와서 한 8% 가까이 업종 자체가 올랐어요. 아, 업종이요? 네. 업종이 이만큼 올랐으면 뭐 LMT,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만 해도 매일 신고가였어요. 52주 신고가를 매일 찍어. 야, 지금 막 IT는 막 20%씩 빠지는데 얘는 매일 신고가 찍으면서 2, 3%씩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협상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훅 빠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특히 어제 많이 빠졌던 게 로키드 마틴이 한 6% 빠졌고요.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네. 또 그 외에 방산 기업들이 많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도 네. 그렇고 대부분 방산주가 빠졌어요. 이유는 빠지고 그랬겠네요. 전쟁이 조금 완화될 것 같은. 휴전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모멘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모멘텀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그 백악관이 그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제공하는 걸 고려 중이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올랐던 주식 중에 그 이름이 뭐였죠? 바이오라이언먼트였나? 네. 그 티커가 AV인데 네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드론 뭐 업체가 네. 하나 있어요. 그 업체가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요. 대신에 오늘 로키드 마틴이 7% 가까이 빠졌는데 이유가 미 국방부가 2023년 국방 예산을 짜는데 F-35 스텔스기의 예산을 무려 35% 삭감한다.
그거는 진짜 악재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고 했냐면 보잉이 보유하고 있는 F-15EX를 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잉이 오늘 5% 올랐거든요. 오, 그렇구나. 보잉은 사실은 군수하고 민항을 같이 하다 그렇죠. 하는데 네. 워낙 지금 민항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군수만으로 계속 끌고 네. 왔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최근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전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던 에너지 또 방산 부분은 이 모멘텀이 사그라들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는 좋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네. 오히려 피해를 본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있죠. 네. 금융업종이 있고 경기소비재.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 맥도날드도 많이 안 그렇죠. 좋았다고 맥도날드도 나왔었죠.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필수 소비재라서 그 빠지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고요. 금융은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금융은 금리를 올리면 좋아요. 당연히 좋죠. 네. 왜냐하면 돈 빌려줄 때 이자 많이 받고 음. 돈 갖다 주면 이자 조금 주고 네. 흔히 얘기하는 예대 마진이 네. 커지니까 금융은 좋은데 실제로 전쟁이 땅 터지니까 금리가 2% 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거예요. 네. 왜냐? 전쟁이 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야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아? 그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금리가 네. 빠졌어요. 그러면서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금융주들이 다 빨간불을 켰죠. 그 이유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거의 2% 가까이 빠졌는데 은행 같은 경우,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 4% 올해 들어서 빠졌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빠졌는데 네. 어저께 그저께는 많이 올랐어요. 딱 금리가 막상 올라가니까 FOMC가 딱 예정이 되면서 아 금리 올라가네 하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피해가 좀 줄어든 양상이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 우리 돈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 네. 뭔가 꼭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 하다 보니까 야 봄이 되는데 옷을 좀 사야 되는데 네. 아, 좀 이따 사자. 음. 그냥 있던 거 일단 입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중에서도 의류, 어페럴, 의복과 그 섬유 쪽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한 23%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네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프로레, 네. 나이키, 네. 나이키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나이키 거의 많이 18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네. 120달러 선이에요. 진짜 눈을 많이 좀 빠졌구나. 관심을 갖고 나이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모멘텀이 사그라들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사그라들고 또 경기 정상화도 다시금 돌아오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전세가 역전되겠죠. 금융과 경기 소비재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에너지하고 방산은 빠질 거니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네. 좀 살펴봐 주시고요. 모멘텀은 오래 가지 않는다. 네. 지금도 전쟁 이슈, 전쟁 테마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물론 네. 전쟁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 모르죠. 상황도 네. 바뀌겠지만 지금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휴전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쟁 관련된 이런 테마성 업종이나 섹터에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멘텀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적을 체크하고 네.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 이 전쟁이라는 건 사실 뭐 저희가 아무리 날고기는 뭐 분석과 예측을 해봤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쵸.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지양하자 이런 말씀이었고 트윙클님께서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것도 뭐 전쟁 섹터이긴 하지만 이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와 좀 연계된 어떤 뭐 ETF라든가 아까 이제 선물 상품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네네.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좀 어떤 종목, 어떤 기업 아니면 뭐 어떤 ETF 같은 게 있을까요? ETF로는 대표적으로 DBA라는 농산물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가 네.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음. 왜냐하면 이게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네, 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타이밍을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그냥 까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농산물에 관심이 있다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료업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의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비료업체로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자익이라든지 그리고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농장비 업체로 디어앤컴퍼니 네. 아시죠? 이 녹색 모자에 농기계의 테슬라라고도 불리죠. 이 뭐라고 할까 이게 뭐 노른지 사슴인지 이게 그림이 있어요. 디어. 네. 사슴인가요? 디어가? 그죠? 네, 그림이 맞습니다. 있는. 근데 스펠링이 또 DERE도 맞아요. 네. 그리고 티커가 DE일 겁니다. 네. 제 기억에. 실제로 제가 2019년 CES 가서 이 디어앤컴퍼니가 그 CES에 큰 그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흔히 그 미국 그 우리나라 뉴스에 가끔 미국의 밀 수확하는 네, 장면 나오잖아요. 나오죠. 큰 그 수확기. 사람이 요만한데 기가 이만해.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왜 갖다 놨나 봤더니 AI로 이걸 운행한다는 거예요. 운영한다는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비료 주는 것도 그렇고 씨를 뿌리는 것도 시드도 다 자율주행을 통한 농장비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화면으로 시연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구나 이 회사. 그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에 지금 이제 관련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또 실적 기반한 거 외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작년과 같은 불장은 없습니다. 한 해에 막 20%, 30%씩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S&P 500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연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건데 올해, 내후년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간다면 쉬운 말로 땡큐. 땡큐. 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펀더멘탈에 기반한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요거 좀 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또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상승장과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되게 많긴 많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사실. 이상한 장이었습니다. 네, 진짜 작년이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해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제 웬디 킴님께서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가 요즘 많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그 교통국에서 나오는 이 공항 이용객 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통계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2019년 수준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그 통계치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미국은 되게 리오프닝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리오프닝이 빨리 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어요. 실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안 해도 돼요, 미국은. 근데 그냥 미국 사람들은 너무 이거 답답해 해가지고 바로바로 다 뺐을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최근 일평균으로 한 4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50만 명. 40 몇만 명? 하루에 50만 명. 지금 일주일로 하면 그래도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4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6배가 많은데. 하지만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고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실제로 이미 대처하고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어서 큰 위협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은 미국 국내 여행을 국한해서 본다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여행과 출장. 이게 아직 안 올라오는데 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해외여행이 문제인데 이거는 올해 여름
베이케이션 시즌이 되면 어느 정도 그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가름 날것 같네요. 오프닝주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원래 지금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작년 요맘때부터 맞아요. 리오프닝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FNF 뭐 국내 시장에서는 네, 뭐 네, 이런 네. 게 이름이 올랐었죠. 리오프닝 된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변종 바이러스가 딱 델타가 나왔죠. 네. 델타 괜찮아지고 그래 네. 다시 갈 거야. 진짜 리오프닝이다. 그랬더니 우리 추석 때쯤 되죠? 맞아요. 오미크론이라는 게 10월 나왔잖아요. 때. 네. 그러고 나더니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올해 초반도 마찬가지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리오프닝을 벌써 한 1년 넘게 계속 얘기했는데 열까 말까 하다가 네. 드디어 리오프닝에 대한 테마가 빛을 발하고 실제로 이제는 테마는 아니에요. 네.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PEJ라는 ETF가 있어요. 그 여행 레저 업체 30개를 담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94%. 아, 그러니까 미국이 좋으면 그러네요.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경기도 제일 좋고 리오프닝 테마도 제일 좋은 곳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웨이라는 ETF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AY인데 여행 관련 업체 31개 종목을 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라고 해서 OTA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뭐 호텔스닷컴 네. 뭐 이런 것들 이 종목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이 33% 정도 비중이에요. 여기 원래 해외 여행이 좀 잘 되어야 해외여행까지 봐야 돼요. 쳐다보겠네요. 네, 실제로 그리고 그 부킹홀딩스가 원래 회사가 네덜란드에 네. 법인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거기 좀 잡혀요. 아. 그래서 미국 비중이 낮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웨이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미국의 소매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은 오히려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고요.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소비 네. 보고서를 발행을 했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온프라인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월달 기준으로 10% 늘었대요. 온라인은 4%밖에 안 내고 아, 오프라인이 더 훨씬 커지고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마스크 벗고 네. 나가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아울렛도 가고 그렇죠, 몰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밥도 먹고 약간,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에서 오프라인 리테일 소매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XRT라는 네. ETF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업체 109개. 이거 109개.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좀 정말 구성이 많네요. 돼요. 네.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종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실제로 네. 이제 아마존닷컴 정말 좋아하실 텐데 물론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면 6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네.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ETF, 특히나 여러 업종들을 포함하는 ETF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더 보전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분산 투자는 효과가 나니까. 네, 추가로 많이 들어보셨을 ETF 있습니다. JETS, 아. 제츠. 네. 이거 들고 계시면서 피본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서 뜨다 가라앉고 뜨다 가라앉고 했는데 이 ETF가 뭔지 이름에서 딱 오잖아요. 네. 제트기, 네. 여행, 음. 항공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델타 항공이나 AAL, UAL 이런 쪽에 맞아요. 미국의 네, 비중이 한 74%고요. 오. 미국의 항공사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항공사 51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네요. 다 진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뜨다 말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 지금도 많이 빠진 상태인가요? 많이 빠진 상태고요. 어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나마. 델타가 어제 많이 올랐죠. 그저께 많이 올랐죠. 어제 네. 그제 많이 네. 달리다 보니까 근데 작년 요맘때 사신 분들 많아요. 물려 한참 한참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보유 수량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네. 그러기보다는 그냥 좀 긴 안목에서 좀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새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보시고요. 대신에 한 가지, 여행이 늘어나면 실적은 당연히 올라갈 텐데 문제가 유가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항공사는 네. 유가가 오르면 쥐약입니다. 그쵸. 유류비가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 항공사들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네. 우리 여행 수요 확실해 이제. 네, 네. TSA 데이터 봤지? 하면서 얘기했던 게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 그거 우리 비행기 타는 분들한테 다 전가할 거야. 보전할 수 있어.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그거를 여행객들한테 전가할 수가 전가하겠다. 있군요. 네. 가능해요. 왜냐? 네. 그만큼 지금 억눌려 있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얼마든지 나 그 돈 2년 동안 못 쓴 돈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오늘 한 번쯤 써줄 수 있어. 저도 쓸 것 같아요. 그죠? 네. 입장 바꿔서 내가 승객이라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 유가 좀 오를 수 있지. 내가 네. 지금 한번 내가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안식과 나의 그쵸. 힐링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너그러이 네. 이해한다. 이해한다. 네. 가능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수익 개선세는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네. 만약 이러다가 확전이 되거나 그쵸. 뭔가 이슈가 또 터지면 다시 뜨다 맙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주식시장은 네. 기자님도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요. 맞아요.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예측 잘하면 뭐예요? 대응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쵸. 대응을 제대로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좀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네. 정신없이 좀 흥미롭게 말씀을 드린다고 네.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3프로TV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무게를 잡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네. 아침에 또 방송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가볍게는 말씀 안 드리고 있고 그 MTN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가워즈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선 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밝게 네. 하고 있고요. 오늘 자이언트 TV는 기자님 덕분에 좀 유쾌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또 함께 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연초부터 이제 얘기가 많았던 3월 FOMC 결과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을 안 팀장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서 많은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석훈 키움증권 팀장님이셨고 저는 이제 자이언트 앤드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